저 요즘 궁금한 게 2차 전지하고 건설주가 좀 궁금한데 2차 전지는 어제나 그제 급등했더라고요. 이게 단기적인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 장기적인 게 이제 사실 ESS 이슈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저는 ESS라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전기차가 잘 팔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다 연동돼 있거든요. 소재 가격과. 음,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소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리튬 네네네, 가격 급등하고 네네네. 있고요. 코발트 가격 급등하고 있고요. 음, 니켈은 평활하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소재 한 세네 개 중에 두 개 가격이 펑 뛰고 있고 구리 가격 올라오고 있고 알루미늄 가격 올라오고 있고 그럼 전지 안에 들어가는 거 전해액 가격마저 만약에 뛰거나 가스 가격 음, 같은 거 뛰면은 전지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소재 가격이 다 튀는 거예요. 음, 그러면 배터리 소재 가격이 튀는데 배터리 가격이 안 튈까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튀면 둘 중에 하나는 손해 봐야 되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손해 보든 아니면 배터리 회사가 손해 보든 둘 중에 누가 손해 보든 이건 전기차가 잘 팔리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고 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ESS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ESS라고 생각할 때 그냥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전력 저장해 두는 거 아니야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엄청난 착각이죠. 지금의 ESS의 증가의 핵심은 그리드에 직접 붙이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냥 ESS가 아니고 BESS예요. 그러니까 다른 발전을 어떤 발전원을 통해서든 그걸 배터리에 담아서 내가 발전하고 싶을 때 동일한 전력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음,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게 태양광에도 당연히 붙는 거고 기존 발전에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걸 지금 누가 사고 있느냐? 예전에 정부 정책으로 사줬잖아요. 네네네.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탈탄소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사주는 뭐 손해가 나더라도 억지로 사주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조금 나오니까 업자들은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누가 삽니까? 엠포가 사고 있어요. 엠포가 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엠포들에게 전력 비용을 스스로 대라라고 하는 순간 네네. 그들은 스스로 전력을 만들 수밖에 없고 SMR 언제 되는데요? 2030년?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지금 가스 발전이라도 해야 되고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배에 들어가는 엔진을 끌어다가 지금 전력용으로 써요. 얼마 전에 그 제 국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 하여튼 북유럽 어디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핀란드였던 것 같습니다. 핀란드에서 배 엔진을 사다가 전력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전력 만드는 거 결국 물 끓이는 거예요. 대부분 물 끓여서 터빈 돌려서 거기서 전기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열을 잘 발생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소규모에서 효율적으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런데 자동차 엔진은 너무 작으니까 선박 엔진 같은 대형 규모의 엔진으로 열을 발생시켜서 그걸로 지금 발전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엔진주들이 막 급등했거든요. 선박 네네네. 엔진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시킨 그 전기를 예를 들어서 남는다. 예전에 막 버렸죠. 근데 네네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한번 나서 유가 막 폭등하고 유가 다시 안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전기는 예전처럼 낭비하는 순간 맛이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선이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것들이 계속 주가가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력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전력은 무조건 저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아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ESS는 제가 보기엔 구조적으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율이 만약에 전체 배터리가 뭐 1이라고 하면 전기차가 한 70%, ESS가 30이었는데 저 이거 2년 안에 1대1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왜 삼성 SDI하고 ESS 밸류 체인을 둘러싸고 있는 종목군들만 최근 급등하고 있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음, 왜 에코프로는 안 가는데 에코프로비에만 안 가는데 LLF만 갔을까? 음, 그 다음에 한중 NCS라고 하는 뜬금없는 종목은 왜 신고가로 갔을까? 그 다음에 삼성 SDI의 그 금속 캔 만들어주던 상신 EDP는 왜 주가가 폭등했을까를 음,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언젠간 올라가겠지만 지금 메인 포인트는 ESS 밸류 체인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전부 급등한 것이다. 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음, 거고요. 그러면 뭐 최근에 너무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일시적 조정이 있죠.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상승이 아니라고 본다면 저는 뭔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음, 당연히 밸류 비싸고요. 실적 적자고요. 그러니까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급락할 수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빠지고 예전처럼 다시 하락으로 간다? 전 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인고의 세월을 넘어서 이제 약간 수익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으나 거의 3-4년 정도 3년 가까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건설주 좀 여쭤볼게요. 건설주가 사실은 최근에 GS건설까지 막 뛰고 그래요.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많이 저는 솔직히 좀 위험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 상승은 뭐 주가 상승이 여기서 끝났다 이런 건 아닌데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베트남 맞습니다. 원전, 네네네. 그다음에 유럽 원전 이런 게 전 메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 지금 뭐 재건 이슈는 다 제가 보기에 솔직히 거짓말들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언제 될지도 잘 모르죠. 그다음에 이란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란은 우리랑 적성 국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중국 즉 이란의 인프라를 전부 다 중국이 이미 깔았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뒤집어엎고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들어간다? 우리가 뭐 가격이 싸기를 합니까? 뭐 공기를 중국보다 잘 맞춰줍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땐 우리나라가 공기를 엄청 잘 맞춰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문제는 다 중국 사람들, 중국 업체들 집어넣어서 공사하는 게 문제였지 실제로 공기 맞추는 거, 가격 이런 건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우리나라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란 쪽은 우리가 딸 게 거의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껏 따낼 수 있다는 건 그 주변 국가들, 네네네. 뭐 카타르라든지 뭐 사우디,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이겠죠. 이런 국가들에서 충분히 따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주도하에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크게 뭐 수익을 많이 볼 것 같지만 뭐 한 4년, 5년 전에 대표적 사례가 있잖아요. 미국이 주도했던 이라크 건설에 한화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하다가 정말 네, 죽을 만큼 고생하고 나왔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돈도 뭐 늦게 받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거의 못 받을 뻔했죠, 솔직히. 네네네. 그래서 뭐 하나 그 건설 자체가 망할 뻔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이라는 법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란 재건은 이란과 그 중동 전쟁은 솔직히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 재건과 관련돼서 주가가 올랐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은 베트남 원전 건설,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에 뭐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나 이런 쪽에 추가적인 원전 건설 때문에 현대건설이 제일 먼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빅베스했던 대우건설 같은 네네네. 종목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DLENC라든지 뭐 그다음에 GS건설까지 다 이제 한 뭉터기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솔직히 이들 종목 중에서 삼성물산하고 DLNC 빼면 재무구조가 제대로 된 기업들이 있나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내에서 PF 문제 터지면 대우건설 멀쩡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지금부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PBR 3배예요. 해외 수지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안 나오면 지금 PBR 3배가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리가 좀 있는 말씀이시네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반도체 이강 투자하면서 느끼는 게 아니 그것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부장이 공부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기판 부분도 그렇고 다 힘든데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투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런 전략은 나쁜 건가요? 소부장까지 계속 해야 되나요? 제한된 금액에서? 일단 소부장의 주가 탄력이 더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그럼 소부장 쪽에서도 오를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건 좋은 방향이죠.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나 뭐 저도 뭐 크게 수준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또 좋은 대안이 있잖아요. ETF라고 ETF, 하는 네네. 좋은 대안이 있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빅2를 가지고 있으면 그 빅2를 뺀 소부장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ETF도 글로벌리하게도 있고 국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ETF 중에서 글로벌 투자를 함께하는 종목도 있는데 저는 그런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 장비사 제일 큰 게 상장 안 돼 있는 세메스예요. 세메스가 가장 커요. 그 나머지 종목군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세메스도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뭐 탑10 안에 간신히 그 턱걸이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국내에 예를 들어 소부장 ETF를 투자할 때도 국내에만 그 걸쳐 있는 소부장에 투자하시지 말고 글로벌리하게 ASML이라든지 뭐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네네네. 랩리서치 네네네. 이런 종목군들 이제 폭넓게 다 담고 있는 그런 소부장에 투자하시는 건 전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의 소부장에만 투자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죠. 일단 뭐 코스닥 쪽으로 일부분
정책 자금들이 들어와서 뭐 최근에 미리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싸지가 않고요. 그래서 국내 소부장만 투자하는 건 전 반대. 글로벌 기업들까지 같이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케이. 다만 여기서 핵심은 뭐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또 잡다하게 인텔까지 다 담은 그런 중복되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소부장만 타겟팅한 종목에 투자하실 ETF에 투자하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